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탄핵에서 이겨 강해졌지만 재선 위험 요소도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갑자기 민주당 대선 주자 비슷하게 떠오른 블룸버그 민주당 후보 간의 트위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실제보다 더 줄인 블룸버그의 키를 쓰고 미니 블룸버그는 에너지도 없다고 트윗해서 조롱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대통령의 트윗에 즉각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트럼프 뒤에서 그를 카니발의 어릿광대로 부른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이후 강해졌지만 블룸버그의 돈이 자신의 재선을 위협한다고 느낍니다. 트럼프와 블룸버그의 돈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트럼프는 선거에서 자신의 돈을 안 쓰지만 블룸버그는 20억 달러까지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 재판에서 자유가 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징 투어를 이어간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 재무부, 국무부 등에서 사임이라는 저항 카드를 내놓는 간부들이 늘어납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법 행정 수반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도 아닌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를 포함한 많은 어피니언 리더들은 억만장자 블룸버그 대신 에이미 크로바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선두주자인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를 강하게 방어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샌더스는 레이건이나 오바마처럼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를 누를 것이라고 믿는 그룹입니다. 연방 상원이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통과 숫자를 확보했습니다. 아직 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민주당 의원들의 가세하는 투표입니다. 호프 익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팍스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가장 믿고 가장 좋아했었던 정치 경험 전혀 없었던 참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는 루머가 많이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는 환자를 총살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88년 동안 매년 같은 일을 해온 할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헤드라인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어떤 분께서 저에게 뉴스를 하면서 잘 웃지 않는다, 웃는 모습을 거의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제가 또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 헤드라인에서 맨 앞에 여러분들께 뭐 누가 누구를 뭐 비난하는 트윗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맨 앞에 나갈 그럴 내용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저의 뉴스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의 그 트윗에 대한 답을 하는 트윗을 맨 앞에 올린 이유는 이것이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그 보도를 하면서 더군다나 대선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 키가 더 커, 내 몸집이 너보다 더 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리라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미국 대통령이 더 맞는 표현이네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제가 정말 어떻게 기쁘게 웃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요. 저 원래 잘 웃거든요. 아주 잘 웃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사실은 그 트윗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는데 이게 세계 최고 그 강대국의 지도자와 그 지도자 자리를 내가 갖고 있는 돈의 몇십 분의 1을 써서라도 그 자리를 내가 빼앗고야 말겠다. 설령 내가 빼앗지 못하면 그러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되더라도 내가 20억 달러는 쓰겠다.
이게 자산이 한 600억 달러 있다는 그 마이클 블룸버그의 얘기잖아요. 한때는 저는 마이클 블룸버그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함께 있는 사진 하면은 둘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에게 뭔가 이렇게 귓속말을 하고 이러는 다정한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평생을 자신이 그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전까지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그 클린턴 집안에 선거 자금을 줬었던 그때와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내가 사느냐, 네가 내 자리를 뺏어가느냐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윗에 사진을 하나를 올렸는데 그 사진에는 본인은 사진 제가 좀 보면서 할게요. 자신은 아주 크게 큰 사람으로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됐을 때의 그 어떤 이 장면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서류를 잔뜩 놓고 그런데 그 아래쪽에 마이클 블룸버그는 요만하게 정말 작게 그렇게 한 그 트윗을 그 딱 그 사진을 올려놓고 누군가가 한 그 올렸던 사진인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왜냐하면 사진 자체가 백악관의 그 사진은 원래의 사진이지만 좀 이렇게 합성한 사진이거든요. 그러면서 미니 마이클 블룸버그는 실패자다. 돈은 있는데 토론도 못하고 존재감도 없어. 내가 한번 볼 거야. 에너지 없는 작은 잽 부시 버전을 상기시킨단 말이야. 지난번에 예비선거에서 같이 본인과 그 겨뤘었더니요 하면서 또 거기다 이렇게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시는 정치 기술이라도 좀 있지. 블랙 커뮤니티를 이 미니 마이클 블룸버그보다는 낫게 했겠지.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트윗도 또 했습니다. 키를 가지고 5피트 4인치. 이 내용은 이제 구글만 찾아봐도 금방 아시는데 5피트 4인치는 아니고요. 마이클 블룸버그가 5피트 8인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6피트 4인치인데 이 5피트 4인치짜리 미니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에너지도 없어. 이 사람이 본인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직업 정치인들과 같은 무대에서 토론하기를 원치 않지. 박스 놓지 마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박스 아마 놔달라고 할 거라는 박스 놓지 마세요. 플리즈 하고 크레이지 번이 아주 그 미워할 수밖에 없지. 크레이지 번 버니 샌더스를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아마 돈이 많아서 그 버니를 그 충분한 돈이 그 크레이지 버니를 스탑할 수도 있어. 버니의 그 지지자들이 미쳐버릴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재선에 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랬더니 마이클 블룸버그는 아마 다른 그 미국의 민주당의 그 정치인이라든가 그 후보들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유치한 트윗에 유치하게 답을 하면서 싸우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마이클 블룸버그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블룸버그를 좀 꺼려하는지도 모르죠. 바로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많은 뉴욕 사람들은 알고 있지. 당신 뒤에서 사람들은 비웃고 있어. 당신을 카니발에서 소리 지르는 어릿광대라고 부르지. 그들은 당신은 부를 상속받고는 바보 같고 무능한 협상을 통해 그 부의 일부를 탕진했다는 것도 알지. 나는 당신을 묻지를 기록과 자산들을 갖고 있어. 그렇게 하고야 말 거야. 이게 블룸버그의 트윗입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뉴욕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뭔가 이제 부자들이 일을 할 때 그 정부로부터 도움받고 탕감받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8억 달러 정도를 그렇게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부를 쌓아간 사람인데 그게 사회주의자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도 또 자신과 비슷한 형태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의 세금 그 코드를 맞추고 있다. 이제 블룸버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블룸버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오케이였습니다. 오케이 이상이었습니다. 탄핵에서 하원에서는 탄핵되고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그 탄핵에서 무죄 판결을 내주기는 했지만 블룸버그가 지금 하루에
100만 달러 정도는 쓰고 있거든요. 선거 자금으로요. 100만 달러 이상 쓰는 날도 있습니다. 180만 달러 쓴 적도 있더군요. 하루에. 어떻게 쓰냐면 그런 것으로 이제 본인의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TV 광고라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조지 소로스가 누구죠? 그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를 막 비난한 게 마크 저커버그가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돈을 다 받으면서 돈을 벌으면서 광고를 실어주고 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도 전혀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이클 블룸버그는요. 트럼프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알리기를 하죠. 그리고 뭐가 이렇다 저렇다 다른 후보들이 할 수 없는 돈을 하루에 100만 달러 쓰려고 해보세요. 그것도 광고에만 집중해서 디지털 광고에도 집중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리고 오늘도 마이클 블룸버그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제 세 군데에서 캠페인을 하거든요. 전부 3월 3일 슈퍼 투스데이에 선거가 있는 그런 주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나마 하원에서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이 내 돈의 위력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돈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돈이라는 게 정치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마이클 블룸버그는 뭐 정치에 본인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뭐 평생 거의 공화당이었었고요. 2001년도 뭐 그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또 중간에 뭐 지금 무소속이었다가 지금 민주당으로 가서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로 나왔지만 2018년도에 본인은 선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한 8천만 달러를 민주당 의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을 그 워낙에 블룸버그가 돈이 많고 또 언론 미디어도 하고 하니까 데이터에 밝은 사람입니다. 해서 조사를 해서 민주당이 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을 23군데를 연방 하원 의원 지역구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8천만 달러를 쓰면서 민주당 후보들을 도왔죠. 그래서 21명이 민주당 후보들의 의석을 늘릴 수 있도록 그 마이클 블룸버그 돈 8천만 달러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하원에서는 탄핵이 된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원 탄핵은 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얘기를 마이클 블룸버그가 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블룸버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그 강하죠. 이 탄핵 전보다도 더 강해지고 공화당 측에서 돈도 많이 모이고 하지만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한들 20억 달러를 쓰겠다는 그 돈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절대로 못 모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가볍지는 않게 아주 좀 힘들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던 그 가난한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스윙 스테이트 그리고 러스트 벨트 또 제조업이 쇠락해가는 그런 곳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공략을 잘해서 이겼는데 그래도 힐러리 클린턴에게 300만 표 이상을 졌잖아요. 파퓰러 보트에서는. 그런데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버니 샌더스 이펙트입니다.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 미워서 너무너무 미워서 그렇다고 뭐 트럼프에게 찍은 표는 많지는 않겠으나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갔던 거죠. 안 나갔던 민주당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이 너무 싫고 너무 놀라워서 굉장히 중간 선거에 많이 나가서 민주당이 이겼었고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는 공화당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와 코커스에 버니 샌더스 열기가 그렇게 강하다고 하더니 사람들 별로 많이 안 나왔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안 나왔다 하고 불과 얼마 뒤에 뉴햄프셔에서는 지금 거의 버락 오바마라는 아주 그 신인 정치인 광풍이 불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지금 걱정을 할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여론을 보면은요. 전국적인 여론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들이 겨뤘을 때 다 이긴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화당이 만족해하지 않지만 그건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두고 스윙 스테이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나와봐야 50%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결국은 몇몇 뭐 5군데 아니면 올해 뭐 8군데까지라도 본다고 하면은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그 대통령을 결정을 하는데 경기가 이렇게 붐일 때 그럴 때 스윙 스테이트에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좀 걸끄러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자신의 돈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트럼프 재단 자체를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자선 사업을 할 때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는데 이 트럼프 가족은 재단을 만들어 놓고 남의 돈을 받아서 자선 사업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선 사업 하는 돈에 쓰여진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쓰여지고 해서 결국은 벌금 내고 재단 문 닫고 대통령 된 이후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과거의 일을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남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20달러도 아니고 2만 달러, 20만 달러, 200만 달러도 아니고 20억 달러를 쓰겠다는 마이클 블룸버그의 그 위력을 압니다.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의 돈의 또 하나의 위력은 본인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의 돈을 다른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었던 뭐 총기 관련 범죄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어디선가 선거 유세하더군요. 나는 엔지니어 출신이다 하면서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과학을 믿는다. 과학은 기후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같은 다른 민주당 후보에게라도 마이클 블룸버그가 20억 달러를 쓴다고 하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꼭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재선될 가능성이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는요.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전해드렸어야지 되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이런 내용들이 한국 매체에서도 그 미국을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 미국에서 방송하는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분위기 파악이 좀 빠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우리와 더 연관이 있으니까 더 먼저 그 아이템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종합하기도 하는데 지금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는 안 돼 하는 컬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니 샌더스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잠시 뒤에 이 같은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의 그 행정부의 변화를 가능하면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그 로저 스톤이라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뭐 의회에 거짓 증언을 했다던가 증인 교사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연방 법무부 소속 직업 프로페셔널 검사들이 7년에서 9년 그 선고 형량 권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사면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거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축하한다. 너 참 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검사들이 3명이 그 케이스에서 나는 더 이상 안 한다 위드로우하고 한 사람은 아예 법무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것을 가지고 지금 뭐 미국의 많은 매체에서 오늘 뭐 신문 같은 경우는 사설을 써서요. 뭐 법을 무시했다.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한 그 라디오 방송과 한 인터뷰가 있는데 2017년도 11월 달인가 그랬습니다. 대통령 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10개월 됐을 때잖아요. 그때 대통령 일을 하면서 가장 슬픈 것은 법무부를 내 맘대로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법무부를 대통령이 완전히 접수를 했다. 뉴 리퍼블릭 잡지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뉴 리퍼블릭은 좀 진보적인 잡지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잡지가 1914년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해 온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뭐 꼭 정치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예술도 다루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 그리고 왜 그럴 수 있는가? 윌리엄 바라는 법무장관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에게 직접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하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또 대통령이 그 뒤에는 법무장관 뭐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검사들은 사과해야지 돼 이런 말도 했고요. 나는 연방 법무부의 내 법무부니까 지시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윌리엄 바가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3월 31일에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청문회에 출석해도 지난번에 뭐 로버트 멀러 그 특별검사의 보고서도 멀러 검사는 내가 그렇게 결론 내린 것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무죄다라고 해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금 현재 입장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그 강한 권한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그렇긴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강한 권한을 믿을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아주 오랜 동안 법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강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공화당일 때.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역시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그 문제의 로저 스톤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 모니터링을 했다는 슈퍼바이징을 했다는 재무부의 그 제시 리우라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조금 높이 올라가려고 대통령이 그렇게 해놓다가 이거 했는데 이거 뭐 잘못했어 하면서 그냥 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취소야. 그 프로모션 안 해줘 했는데 오늘은 이 사람도 역시 사임을 했습니다. 제시 리우 씨도 여성이에요. 이 사람도 사임했고 그럼 법무부에서도 대통령이 하는 뭔가가 이게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임하는 사람들이 나와. 지금 재무부에서도 나와. 국무부에서도 대통령에 의해서 결국은 뭐 소환되고 은퇴하고 했었던 우크라이나의 대사요. 맘대로 그 루디 줄리안이 맘대로 인형처럼 조정이 되지 가부키처럼 조정이 되지 않았던 그런 그 마리 요바노비치 전 대사, 전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나는 자유다 해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대학이라든가 띵크탱크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국무부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사람이 경험한 국무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띵크탱크나 대학에서나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다 그 말을 믿지는 않죠. 딱 이렇게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죠. 이 요바노비치가 어느 대학교에서 했던가요? 조지타운 대학교인 것 같아요. 이 국무부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 리더들이 누굴 가리키겠어요?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가리키겠죠? 정책의 비전도 없고 윤리적으로도 엉망진창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직업 외교관이었으니까요.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그 정직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또 뭐 하는 날 얘기했던가요? 정직성이 있어야지 되고 장기적으로 그래야지 되는데 신뢰가 필요하고 하는데 지금 이 행정부는 위협한다던가 약한 나라나 동맹국을 협박한다던가 두려움을 준다던가 아니면 추측하게 한다던가 그래서 막 도대체 미국의 정책이 뭐야 하고 혼돈하게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통한다거나 지켜보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을 떠날 것이다. 다른 동맹을 찾을 것이다. 다른 파트너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법무부, 재무부, 국무부 말씀드렸고 AP통신이 위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대통령들이 응징 투어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유럽연합 대사도 탄핵 그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다고 또 이제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화통화 내가 들었는데 부적절했다 해서
상관에게 보고했다는 빈드맨도 결국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해고시켰잖아요. 해고 아니라고 하지만 해고죠. 군인 신분은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AP통신이 응징 투어다, 보복 투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표현을 했고, 존 켈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니까요. 빈드맨 중령이 옳게 일한 것이다. 우리가 군인들을 그렇게 가르친다. 아무리 상관이 지시를 하더라도 상관의 지시가 그게 불법인 게 확실을 하면은 이건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아주 높은 상관이 불법으로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하며 그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본인의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지 된다. 우리는 군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따라서 빈드만 중령의 그 같은 전화가 이상했어요 하고 보고하고 의회 청문회에서 말한 것은 그게 올바른 일이다. 뉴저지주에 있는 드류 대학교에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은 실패했다. 대부분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내가 낙관하지 않았다. 나는 현실주의자라서 김정은이 우리를 갖고 논다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김정은이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를 갖고 놀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그 비서실장 할 때는 꼭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 안 하는 일을 한다고, 과거 대통령들은 돈만 갖다 주고 제재도 없애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 제가 거의 끝부렵에 말씀드렸었던 것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그 마이클 블룸버그를 3명의 공화당 연방 정치인들이 지지를 한다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가 들어있어서 제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멜라 해리스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정 드리고요. 민주당 굉장히 슬프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잘못하기를 원하고 마이클 블룸버그라도 해야 되나, 민주당이 아닌 샌더스라도 해야지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누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우울한 나날들이기는 하죠. 이 버니 샌더스의 슬로건이 not me, not me, 뭐 상상되시죠? us 이거든요. 이 버니 샌더스는 사실은 그 민주당은 아니고 민주당과 같이 일하는 무소속이고요. 뭐 사회주의자라고 하지만 루즈벨트보다는 조금 적은 그 사회주의자의 개념에 있어서 조금 많은, 루즈벨트보다는 조금 더 나갔다고도 할 수 있고요. 로자 룩셈부르크보다는 조금 덜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본인들과 오래 같이 당 소속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로자 룩셈부르크보다는 조금 덜하고 이 루즈벨트보다는 조금 더한 이 사람은 우리가 내놔야 돼? 그러자니 그냥 마이클 블룸버그가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가 뉴욕타임스 칼럼을 썼는데 자신은 이 두 가지를 본답니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선거에서 공화당의 많은 그 상원 의원들 있잖아요. 알라바마 같은데 무슨 덕 존스 의원이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알라바마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할 수 없이 그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런 사람들 캔사스 같은 데도 지금 위험해요. 그런데에 만약에 샌더스가 나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대통령에 또 민주당이 상원까지 다수당이 되게, 내가 그럴 순 없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샌더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1981년도에 40년 전이네요. 그 워싱턴 포스트의 인턴 기자로 들어가서 버먼트라는, 인턴 기자니까 뭐 작은 주의 작은 시장 뭐 이런 거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대요. 버먼트 주에 어디에 시장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정말로 버니 샌더스를 만나보니까 솔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고 아주 열정적이고 이상적인 괴짜? 그러나 아주 진지한 미래의 정치인으로 생각하진 않았다.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사는 안 썼대요. 그런데 그게 지금의 버니 샌더스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버니 샌더스가 막을 수 있는가? 본인도 겁난다고 했어요. 민주당의 선거를 도울 수 있는가? 겁난다고 했습니다. 진정성과 열정에 대해서는 정말 I admire 버니 샌더스의 진정성과 열정. 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의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어렸을 때 자라기도 했어요. 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유태계면서도 이스라엘이 서한 가자 지구를 그렇게 무참하게 그 어떤 그 점령하고 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최초의 유태계 대통령이 되는 거고, 블룸버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초의 유태계 대통령인데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버니 샌더스의 여러 가지 공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도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계속 유지를 하는 한 많은 사회주의적인 그 같은 공약이 성사되지 않고 상원 의원들을 도울까? 상원 의원들 그 지금 재선에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될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본인들은 그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니까 이런 설명까지 붙이면서요. 다만 팩트를 내놓습니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93%의 미국인들은 준비된 사람이라면 여자에게라도 대통령 투표하겠다. 96%는 흑인에게도 투표하겠다. 이게 그 여자에게 하겠다는 것은 1937년도에는 33%밖에 안 됐고, 흑인의 후보에게 하겠다는 것은 1958년도에도 38%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여론조사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좀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보태서 조사원에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추세가 그렇다는 것은 맞다. 78%는 동성애자에게도 투표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자에게 당신 대통령 해보시오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45%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나이 많은 사람. 70세 이상에게는 69%가 좀 낯꺼린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서도 그 아주 보수적인 사람을 그 사회주의자 대신 선택을 했잖아요. 그게 두렵다는 거죠. 지난번에 영국에 선거 있었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샌더스가 본선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없고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투표율이 많다고 하던데 뭐 아이오와 보니까 아니던데 라고 얘기하면서 에이미 클로바셔 온건한 미네소타의 상원의원 딱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에이미 클로버샤가 그 뉴햄프셔에서 브리지지의 거센 바람이나 아니면 그 버니 샌더스의 원래 있던 기반을 누르고 3위로 딱 올라서고 나서 헬로 아메리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를 무찌르기 위해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I will beat 도널드 트럼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샌더스랑 에이미 클로바샤가 친해요. 의회에서 법안을 같이 만들어서 일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지난번에 토론할 때 왜 잘했냐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가 사회주의자가 대통령 후보 티켓 갖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할 때 딱 한 사람. 에이미 클로바샤만 손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눈치 보면서. 얼마나 용기 있는가. 평소에 개인적인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고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개인적으로도 에이미 클로바샤가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또 샌더스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파리스라는 사람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잠시 뒤에 다른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요즘 주식 시장은 뭐 특별하게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뉴욕 매거진이라든가 또 뭐 여러 매체에서는 미국에서 지금 미국은 all about 이미 그 선거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샌더스를 이겨야지 된다. 샌더스가 이겨야지 된다. 샌더스가 미국의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민주당에는 재난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샌더스를 예비선거 후보로 선출시킨다면 미친 짓이야. 이건 뉴욕 매거진에 아주 그 정치 잘 쓰는 조나단 그 체이트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데이비드 파리스라는 The Week의 칼럼을 쓰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레이건의
대통령이 될 만한 그 가능성을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과 그 버락 오바마가 예비선거에서 겨룰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그 당시에는 지금 2008년도니까 10년 전이잖아요. 흑인이잖아요. 그때 생각할 때 클린턴, 빌 클린턴이라는 남편의 후광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아니, 한 번밖에 연방 상원 의원을 안 해본 그런 그 흑인 정치인이 힐러리 클린턴을, 말하자면 그 정치에서는 로열 패밀리인데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시기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의원이 뭐 4,500명이 조금 넘는데 그 후보를 뽑는 민주당의 대의원이, 공화당은 뭐 2,000 몇백 명이고요. 그 가운데서 슈퍼 대의원이라고 한 750명인가요? 있습니다. 이 슈퍼 대의원은 일반 대의원들과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민주당의 원래 그 기반에서는요, 이게 만약에 버락 오바마가 된다면 전당대회 때에 슈퍼 대의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오바마에게 표를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오바마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쫙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레이건이나 오바마와 이 버니 샌더스를 좀 같은 계열로, 같은 등급으로 놓고 있습니다. 버니가 잘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얘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자가 인기가 없어도 트럼프보다는 인기가 있다. 어떤 그룹에서는.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지금 94%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나오기는 하지만, 공화당 가운데서도 더 이상은 4년 더는 주면 안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는다고 딱 보장은 못하지만, 그런 사람 가운데서 얼만큼은 투표장에 안 나오고 집에 있을 수도 있다. 공화당이 워낙에 투표율이 높은 당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를 볼 때 버니 샌더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민주당이 이기려면 도시에서 전문직이라든가 도시 인근이요. 그리고 도시 인근의 젊은 사람들, 또 이제 히스패닉계, 시골의 히스패닉계 유권자요. 도시 말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찍어줘야지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원에서 아직 투표 안 한 것 같은데 연방의회에서 일도 해요. 일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매체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에 가세한다 하는데, 오늘은 뭐 4명 한다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47대 53명이니까 4명이 해도 51명 되잖아요. 과반수 되면 통과가 되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을 하는 그런 권한을 쓰지 못하도록, 이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솔레이마니 암살한 그 사건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이 공화당에서는 마이클 리 유타주, 또 수잔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과 함께 투표한 것 같고요. 랜드 폴이 그렇군요. 랜드 폴이 이거 대통령에게 함부로 군사 장비, 군사력을 쓸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돼. 앞으로 이란에 군사력을 쓸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랜드 폴이 사람 목숨이 달린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공격 당하는 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랜드 폴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었어요. 우리 군인들. 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런데 대통령이 비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번 이 같은 결의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대통령이 그냥 깡그리 비토해버렸고요. 비토 못하게 하려면 3분의 2 돼야 되는데 공화당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주죠. 탄핵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거철이다 하는 것이 제가 느껴지는 것이, 호프 힉스라는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고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성을 한, 지금 30살 됐나요? 30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28살 당시에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했었던 일이라고는, 어렸을 때 이제 모델을 해서
그래서 그 이방카 트럼프가 했었던 그 옷 사업의 모델, 잡지 모델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너 해봐 해서 이제 캠프에서 일하다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공보국장 할 때는 그 언론사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막 화내고 이럴 때 대통령에게 뭔가 보고하고 말해야 될 때 아무도 옆에 못 간대요. 그럼 사람들이 호프 네가 가봐, 네가 가봐. 이 호프가 다 성공해 가지고 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 옷 쫙 입고 있으면 스팀 다리미로 딱 옷 입은 채 대통령 그 옷을 다려줬다는 그런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까지 가장 먼저 일찍부터 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호프익스였는데 호프익스가 의회에 좀 조사할 수 없이 나가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러시아 스캔들이요. 백악관에서 다 막았는데 할 수 없이 나갔어야지 될 때 나갔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백악관을 그만뒀습니다. 백악관 그만둘 때도 대통령이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아주 그 빅키스 주고 이렇게 하고 그 포옹하는 사진은 또 나중에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팍스에 갔죠. 팍스에서 커뮤니케이션 뭐 헤드를 했다고 하는데 백악관과 리에종 아니었겠어요? 대통령 뭐 인터뷰 스케줄 잡고 하는 거. 그 호프익스가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와서 정식 직책은 Counselor to the President, 대통령 자문이래요. 그 자문을 할 만한 그런 그 정치적인 식견 같은 것은 없는데 뭐 그거야 뭐 대통령 마음이니까요. 해서 자레드 쿠시너에게도 뭐 대통령 뜻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데 저는 호프익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할 때 호프익스처럼 좀 무리가 없고 부드럽고 또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고 언론사와 사이도 좋고 한 사람을 그런 형태로 쓰겠다는 이제 포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코비드-19 이름을 하도 자주 바꾸네요. 한 번 바꿨죠. 뭐 한 번은 한국에서 바꾼 것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에서 48,206명 이제 이 케이스에 속하고 1,310명이 사망을 했는데 중국에서 무슨 뭐 이런 그 감염된 케이스라든가 뭐 계산법을 바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한 지역의 공산당 간부들이 쫓겨났고요. 홍콩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어제 조금 잠잠하다 했더니 홍콩에서는 파이프를 통해서 이게 전염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우려들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시장 같은 데서 뭐 와일드 애니멀을 파는 그런 시장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 어디서 시작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루머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브라질하고 중국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도 중국이 기간 산업 같은데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미국과 뭐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무역 전쟁을 할 때 쉽게 뭐 콩을 수입한다던가 그런 연관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리오 카니발이 이제 열리는데 리오 카니발에서도 이 우한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을 굉장히 걱정한다고 하고요. 미군도 전염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해서 북부사령부가 그쪽 지역이니까요. 해군 해병대 전부 준비를 했다고 하고 질병통제국도 우리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뉴스는 그 중국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중 목욕탕 같은 데 등장을 했다 해서 북한에서 총살시켰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한 30일 동안 중국을 방문했는데 총살을 시켰대요. 아무튼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98세 되신 걸스카우트 그 할머니가 이 얘기는 정말 평범한 얘기예요. 사실은 평범한데 우리가 날마다 수십 년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1932년부터 쿠키를 계속 팔아오셨어요. 처음에는 걸스카웃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됐고 지금도 98세이신데도 여전히 그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녀들이 이 할머니를 많이 방문하는데 그때는요. 쿠키가 세 종류밖에 없었고 그 박스 하나에 15센트였다고 하는데 요즘 뭐 10달러 정도 하지 않나요? 15센트와 10달러는 얼만큼인가요? 뭐 스태미너, 그 정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이 할머니는 나는 일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나는 일상에 늘 해왔던 일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젠 걸스카우트들이 할머니를 방문하고 막 즐겁게 같이 지내고 하죠. 그리고 어떤 분께서 저희 한국TV나 오늘의 미국으로 보신 분께서 이 저희 컴퓨터 받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시간도 없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강희신이었습니다.